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광명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 vs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 3부 어바웃 국유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수치적으로 두 아파트를 분석해서 원가법, 수익환원법 맛보기로 분석을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가치 평가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광명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에 대한 특별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About 국유지입니다. About 국유지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경기도 부동산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토지 정보도 있고 대중교통, 학교, 가격 정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서울 지역도 그렇고 경기 지역도 그렇고 토지 이용 계획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 토지 이용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그냥 종합 정보만 봐도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위성지도의 항공사진 부분에 지금 왼쪽 편에 철산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빨갛게 테두리 된 부분이 그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보면 지금 보시는 요 부지가 나오고, 요곳을 한번 토지 이용 계획 부분을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지도에서 보시는 아파트 중앙에 있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저곳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부분을 찍어 보았는데, 시군 유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인 거죠. 지목이 공원이고, 공원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쭉 직선으로 생긴 부분이 나오는데, 찍어보면 마찬가지로 시군유지입니다. 국어라고 나오네요. 지하로 박스 형태로 설치된 국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성 사진을 보면 국어 위로도 주차장이 이렇게 조성되어서 그냥 일반 땅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유지가 두 개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동남쪽에 있는 땅인데, 이것도 철산주공 12단지 아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철산주공 12단지 아파트를 크게 보면 크게 네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두 필지가 아파트 부지이고, 그 다음에 국어와 공원이 단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게 무조건 더 괜찮다. 철산 주공 12단지가 철산 레미안보다 현재 가치, 현재 사용 수익을 내고 있는 그 부분을 비교해 보더라도 철산 주공 12단지가 괜찮다라고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린 근거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용을 보면, 3번 About 국유지 1. 단지 내부의 국유지. 이 국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어와 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일한 제가 봤을 때 단점은 시기에 따라 재건축 방해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이 멸실이 되면 또 멸실 수요가 또 생기니까 시기적으로 또 재건축을 해주고 싶지 않다면 이건 무조건 방해하기가 아주 용이한 거죠. 국어도 있고 공원도 있으니까 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좋게 보면 결국에는 노화되고 문제가 막 생기면 이 아파트에 재건축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히려 이 지역을 좀 경관 개선하고 이런 측면에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먹어지는 순간이 오면 물론 아주 뒤일 수 있지만 그러면 이 국유지가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가 아니라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자, 보시면 현재만 하더라도 이 국유지 때문에 아파트가 부지를 넓게 쓰죠.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기존의 나의 땅과 인근의 국유지를 내 땅처럼 같이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이 미래에는 무조건 아파트 안에 생기든 옆에 생기든 공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뭐 지금처럼 그대로 요 안에 내부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환지 개념으로 해서 코너 부위에 공원을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요 지금 산에 있는 산이 들어서 있는 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파트 옆에 공원이 붙어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 국어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하로 매설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오픈해서 이렇게 만들 것 같지는 않고 땅 속에 어차피 묻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지는 꽁으로 먹는 거죠. 나중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숨겨진 그 용적률이 있는 거죠. 물론 뭐 건축할 때는 써먹을 수는 없겠지만 다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이 땅이 내 땅처럼 보이는 거니까 좋은 거죠. 자, 2번 국유지 인접한 땅.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내공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저도 한번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시면 지금 국유지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단독 주택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단독 주택을 짓는데 도로가 나 있다. 지금 1번 땅이 있고 2번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을 살 것인가? 가격은 같다. 라고 하면 뭐 좀 아시는 분은 바로 1번, 나는 1번 땅을 살래 하시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저기 위쪽이 북쪽이고 남쪽이 아래쪽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북쪽에 있는 1번 땅을 사는 게 정답이죠. 거의 대부분 정답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북쪽 도로에 인접해 있는 1번 땅의 경우에는 일조권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죠. 마음대로 이렇게 그 건물을 지어도 높게 지어도 그 북쪽에 어떤 다른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2번 땅 같은 경우에는 그 1번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좀 한계가 생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별로 좋진 않죠. 첫 번째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건물을 낮게 짓는 거죠. 이렇게 낮게 짓던지 아니면 2번 땅의 그 남쪽 부분에 이렇게 치우쳐서 건물을 높게 짓던지 둘 중 하나인데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지으면 앞마당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향집이 되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보신 이런 그림에서는
1번 땅, 북쪽에 있는 1번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밍업 차원에서 간단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도로가 동쪽과 서쪽에 도로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에 국유지가 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땅이 좋겠습니까? 요것도 똑같죠. 1번이 좋죠. 1번. 1번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2번 국유지 인접한 땅. 국가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음. 그렇죠. 이게 국유지가 북쪽에 위치해 있든 남쪽에 위치해 있든 그 국가 땅을 내 땅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불가시에 최소한 경관상 이점은 있음.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내가 뭐 들어가서 뭐 밭 같은 걸로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국유지에는 뭐 정원 같은 게 조성되어 있을 거니까, 만약에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뭐 식목일날 그 국유지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씩 심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땅은 아니지만 내 땅처럼 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번 그 국유지를 인접한 땅과 국유지를 인접하지 않은 땅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비싸게 줘도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북쪽에 국유지 있을 경우 건축시 유리. 그렇죠. 같은 그 국유지에 인접한 땅이더라도 국유지가 북쪽에 있으면 훨씬 유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국어가 있을 경우 맹지 탈출 가능. 요거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도로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옆에 북쪽 도로 바로 아래에 국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땅이 땅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내 땅이 국어와 다른 땅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럴 경우에 맹지 탈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제일 일반적인 경우가 요럴 경우고, 만약에 이런 형태의 경우에도 맹지 탈출이 가능하죠. 둘 다 모두 맹지 탈출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를 단면도로 보면 요런 내용이죠.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이 북쪽에 위치한 도로, 그 다음에 도로 남쪽에 있는 국어가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내 땅이 있죠. 일반적으로 배수로 형태로 이렇게 국어가 지나가겠죠. 뭐 아닐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배수로 형태로, 오픈 배수로 형태로 국어가 지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그 정부와 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되겠죠. 오픈 배수로를 박스 형태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내 땅에서 도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또는 만약에 저 두 번째 경우와 같이 도로가 없다면 이 박스 위에 뭐 약간의 포장을 좀 한 다음에 그걸 도로처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첫 번째 경우는 그 국어의 일부만 박스로 만들어서 옆에 있는 도로까지 이렇게 차량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공사를 한 경우겠죠. 두 번째 경우는 그 옆에 도로가 없을 때, 그때는 박스를 좀 길게 빼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빼고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 약간 해주면 도로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러면 맹지 탈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전기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차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땅값 상승 요인이죠. 그리고 요렇게 두 번째 경우처럼 요렇게 공사를 할 때
바로 밑에 집 땅 주인도 뭐 거의 99% 이상 동의를 할 겁니다. 내 땅을 좀 잠시 써라. 그러면 땅 파기하고 이렇게 국어를 완성할 때까지 내 땅을 써라 라고 당연히 허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땅도 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 보시듯이 국어가 있을 경우에는 맹지 탈출이 가능하죠. 일반 땅에서도 이렇게 국유지가 뭐 일반적으로 좋아요. 옆에 붙어 있거나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내 땅이 좋아지는 요소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1.5배, 옆에 있는 땅보다도 1.5배 더 가격을 내더라도 이런 땅 사면 장기적으로 보면 참 좋죠. 특히나 그 국유지가 아주 크면 바로 옆에 뭔가 생길 여지가 좀 있어서 안 좋을 수 있지만, 좀 조그만한 그 국유지 옆에 아주 뭐 건들기 애매한 크기의 국유지가 있으면 이건 뭐 속된 말로 그 개꿀입니다. 개꿀. 엄청 좋으니까 요런 땅을 있으면 옆에 땅하고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이 가격으로 사야 되고, 한 1.5배 비싸도 이런 국유지 붙은 땅을 사면 뭐 장기적으로 후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철산주공 12단지의 경우에 그 국유지를 2개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죠. 혹시나 만약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국유지 중에서 산 부분에 이걸 깎아내고 여기에 뭐 정부에서 자기들 원하는 건물을 지어버려가지고 이 경관이 훼손되면 어떡하나. 이런 경우는 데모하면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데모를 하면 이 부진의 공원을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교도소 부지, 쉬고 있는 교도소 부지에 임대주택 짓는다고 주민들 데모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뭐 교도소에서 저 임대주택, 물론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주민은 교도소가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좋아지는 방향에서 이걸 데모를 하면 사회적으로 욕들어도 될 일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뭐 싫어하는 다른 국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부터 있던 부진에 있던 공원을 뭐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이 건물이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뭐 내 그 아파트 옆에 있는 땅에다가 뭘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땅 옆에 있는 공원에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땅 속에 있는 그 공원을 없애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철산주공 12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국유지도 개꿀이다. 그래서 당연히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보다는 철산주공 12단지 아파트가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